한국 사람들 정말 좋은 게, 정말 똑똑한 게, 제가 여지껏 해오던 그 모든 기법이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거를 혹시 생각하시거나 하는 고객분들의 입장으로 처음으로 딱 질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도 예전에 반영구 눈썹 했을 때 짧다라고 했어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나노브로우는 시술을 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아마 엠보 받으셨을 때였을 거예요. 저도 대충 그 정도 걸려요. 통증 크림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한 이제 보통 한 20분, 30분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라인 따고, 그 다음에 2차 통증 크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술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다른 기법에 비해서는 빠른 편이에요.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그 순서가 지금 시술을 하는 과정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혹시 통증 크림, 1차 라인 작업, 그 다음에 통증 크림, 그 다음에 시술. 저는 했을 때 이게 모든 시술해 주시는 분들마다 다 말씀이 다른데 아픈가요? 라고 여쭤보면 안 아파요. 이런데 막상 해보면 아플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증 크림은요, 표피만 마취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피부를 찢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압이 잘못 맞아갖고 이게 진피까지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통증을 느끼시죠. 그럼 나노브로는 그거에 비해 통증이 덜하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코 고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한 가지 있어요. 모든 그 반영구 시술에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이제 과로하셨거나 술을 드시고 오셨거나 전날. 네. 그리고 여자분들 이제 뭐 생리기간이거나 이러면 피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좀 예민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잠을 잘 못 주무셨거나.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술 받으러 오시기 전에 최소한 2, 3일 정도는 술 드시지 마시고, 여자분들은 이제 최소한 이제 그 기간을 좀 피해 주시고, 좀 잠 좀 푹 주무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약간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렇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피가 좀 많이 나면은요, 어차피 이게 누가 하든지 간에 피가 났다 하면은 이제 그 피부가 그러니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새 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살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딱쟁이가 앉으면서. 네, 그래서 네. 그 딱쟁이가 그 딱지라 그러죠. 네. 칼날을 같이 잡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약간 눈썹도 사람마다 다 형태도 다르고 이 눈썹 모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추천되는 시술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나노 눈썹이에요. 저는 수지 기법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라데이션도 전 되게 괜찮아요. 그라데이션이 이 한 올 한 올 그리는 기법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메워주는 게 그라데이션 기법이고 아니면 수지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면은 최상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엠보 기법은 약간 수학 공식 같아요. 앞에 4칸, 5칸 정도 이렇게 앞에서 7개짜리 1mm로 이렇게 약간 결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다시 4칸 그려주고 그 다음에 중간을 약간 무지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근데 이게 모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항상 그 디자인이니까. 그죠? 근데 나노 기법은 정말 PD님 말씀하신 대로 이 눈썹이 어느 방향으로 났는지 그 방향대로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시술자가. 어떤 분들은 위로 쏟았으면 저도 위로 할 수 있고 옆으로 누우셨으면 옆으로 누워 따라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어떤 눈썹이든 충분히 다 어울리게. 그렇죠. 어울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분들이 요 중간에만 진하신 분들이 있어요. 앞뒤가 뭐가 없으시고 남자분들도 특히. 근데 여기만 너무 진해버리면은 여기에 무슨 색깔을 해도 까만색이 아닌 이상은 까만색도 나중에 어차피 피부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 톤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까만데 여기만 빼고 앞뒤로 하면은 톤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보기 이상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그라데이션을 뒤는 좀 그라데이션으로 좀 강조를 해주고 지금 제가 한 게 그 기법이에요. 뒤에는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그러네요. 네. 네네네. 앞에는 그 라인을 살려주고 네. 그래서 두 개를 겸하시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눈썹에 뭐가 좀 연하다 그러면은 이제 나노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려줄 수가 있죠. 일반적인 기법들 같은 경우는 약간 초반에 되게 세게 진해져서 네. 짱구 눈썹이라고 하고 네. 여기서 약간 상처에서 딱지 같은 게 한 네. 3, 4일 정도 있다 떨어지고 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리터치라는 걸 맞아요. 봤잖아요. 네. 혹시 나노브로우 같은 경우는 그 시술 후에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리터치는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받는 게 좋을지. 반영구는 대부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지 기법이든 나노 기법이든 엠보 기법이든 어쨌든 피부에 데미지를 줘서 색소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데미지는 어차피 회복을 해야 되고 회복을 하려다 보면은 딱지가 않는 건데 그게 이제 얼마나 세냐 옅으냐 그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엠보 같은 경우는 압을 잘못 조정해서 정말 진피까지 이렇게 찢어놓은 상태다. 그러면 딱지가 더 심하게 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후 관리는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이 재생크림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셔서 이렇게 약간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받으시면 이건 뭐 피부과 가서 뭐 이렇게 검버섯 제거를 하든지 뭐 여드름 제거를 하시는 거랑 똑같이 어쨌든 피부에 데미지를 준 거는 촉촉하게 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딱지도 연하게 앉았다 연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컬러도 착색이 더 잘 돼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비누로 막 닦으시고 네, 뻣뻣하게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약간 땡긴다 이런 기분으로 있으시면은 딱지가 좀 심하게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컬러도 많이 빠지고 초반에 아마 말씀드렸는데 그 패더링 쓰시는 분이 네네. 요번에 강남 쪽에서 이렇게 한두 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몇 시간 걸린다는 분 그분들은 딱쟁이 안 져요라고 딱지 안 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주 연하게 여러 번 하시니까. 근데 그것도 어차피 다 재생크림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그러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자, 이번에 드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인터뷰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질문을 조금 드릴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외 같은 경우는 아니고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반영구라든지 문신은 불법의 기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사가 시술해야만 하는 분야인데 이게 문신보다 사실 반영구는 훨씬 더 대중화되었다고 봐도 되는데도 이게 올해 4월에 아마 그 합법화 7차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 한 번에 대중들에게 확 알려지기보단 그 법의 절차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도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 나이대를 떠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받으시는 거라 한편으로는 굳이 왜 한국에 오셔서 이걸 전파하시려고 하지? 아니 외국에서 잘하셨을 거고 아까 제가 보기 전에 왜 손님들 시술하는 영상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거기서 잘하고 계신데 왜 굳이 한국에? 라는 의문을 사실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 한국에 계시는 아주 뷰티 쪽에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그분이 이 테크닉을 보시고는 이거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엠보가 가면서 새로 시작되어야 할 신기술이다. 해서 저한테 한 1년만 와서 학생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가시면 그 학생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더 퍼뜨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교육자로서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약 1년이라고 보시면 실제로 진짜 이게 국내에서 도입이 되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모든 게 빨라요. 아시잖아요. 어디서 누가 잘한다? 아니면 신기술이다? 그럼 벌써 다 퍼지잖아요. 그렇긴 하죠. 지금 제 이 나노 기술도 저를 여기 부르신 원장님하고 얘기할 때만 해도 아예 없었어요. 그랬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다른 원장님들이 이미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어떤 다른 분들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벌써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약간 패드링 기법이죠. 바늘 하나 가지고 하니까 단점이 그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강남에 있는 어느 학원은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썹,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나노 눈썹, 그 테크닉인데 이름은 이제 다르죠. 다른 이름으로 하시죠.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단점은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 뷰티 분야에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나누는 수업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동시에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유럽에서 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 정말 좋은 게, 정말 똑똑한 게, 제가 여지껏 해오던 그 모든 기법이, 그러니까 두피 문신인데 새로운 기술을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와서 이제 나누브로우는 가르쳐주고, 두피 문신의 새로운 기법은 제가 지금 배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면 저는 그쪽에서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유럽을 제패하겠죠? 처음 40대 때 과로를 하셔서 네. 약간 언어 기능도 그렇게 되시고 했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열정이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이거 들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다시 하신지. 그러니까 한국말은 정말 웃기는 게,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원장님이 이제 그 학생들 다른 수업을 하시잖아요.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잖아요. 저를 뭐라고 소개를 시켜주시냐면, 이분이 외국에서 와서 한국말 잘 못해요. 아, 일부러.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시죠? 어머님들 이렇게 연세 드시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 이거 막 이러면 그분이 이거요. 아, 네, 그거요. 이렇게. 지금은 이거 PD님이 이거 질문지를 좀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선생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네, 뷰티 업계를 잘 모르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힘든 고된 분야다라고 느껴지지만 그걸 선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 20, 30대보다 그 윗분들, 윗세대 분들이 그걸 끌고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업계에는 아니지만 멀리서 네, 선생님께서 가시는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